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는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는데 어디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 저희가 말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직무는요, 인사교육 직무인데요. 자, 오늘 직무에 대한 많은 정보 주실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든든한 직무사전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직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곧 가을 공채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입사 전형은 체력적인 또 안배도 필요합니다. 한 거의 2달, 3달 동안 그죠? 각 단계별 전형을 준비하고 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지금부터 덥더라도 체력 관리를 좀 평소에 철저히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나오신 두 분도 신상진 이사님의 말 하나하나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직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온 두 취업준비생 자리에 모실게요. 충남대학교 김가원, 이민우 학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격적으로 직무 돋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먼저 개성 넘치는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원 학생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이라고 하면 설레임, 또 막연한 두려움이 생각이 나죠. 처음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값지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인사교육에 대한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충남대학교 철학과 2학년 김가원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학생이고 방송이 처음이라서 좀 긴장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너무나 여유 있게 또 잘해주셨고요. 자, 다음 민우 학생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제44대 동행학생의 기획차장을 맡고 있는 철학과 1, 2학번 이민우라고 합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칼보다 강한 펜을 다루기 위해 살아가는 꿈이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자기소개 정말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 자기소개 이거를 만약에 면접 시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떠실지 냉정하게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 그 가원 양은 지금 많이 좀 긴장된 것 같은데 실제 면접도 거의 이 정도로 좀 많이 긴장한 지금 거의 지금 정도로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긴장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마음가짐은 내가 꼭 너무 뭐 이렇게 외운 대로 준비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본인 좀 생각나고 그죠? 정리한 생각대로 편안하게 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조금 가원 양 그래도 뭐 떨리지만 잘 했는데 목소리가 조금 평소 본인 목소리는 아니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민우 군은 뭐 오히려 되게 좀 뭐 표정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본인이 뭐 좀 이렇게 밝은 분위기로 또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요, 아무래도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특히 이 면접 시에 자기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소개를 하면은 좋을지 참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잡아주면 좋을까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자기소개 준비할 때 저지른 실수가 이게 뭐지 그냥 그 처음 본 사람 앞에서 그냥 자기 개인을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죠. 입사 전형에서 특히 뭐 면접 전형에서 내가 지원자로서 또 다른 지원자와 대비해서 그죠? 나만의 장점이나 강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그냥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원한 사람으로서 또 지원한 직무와 회사에 얼마나 적합한 그죠? 또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강점. 을 한두 가지 좀 포인트를 정해서 그걸 주로 이제 드러내 주시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뭔가 나에게 포인트가 될 만한 점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요. 오늘 알아볼 질문은요. 바로 인사교육과 관련된 직무입니다. 자,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인사교육 직무는 뭐 크게 본다면은 인사라는 부분 안에 좀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뭐 대부분은 저희가 뭐 인사교육 이라는 형태로 채용하기보다는 보통 인사 업무 안에서 교육, HRD라고도 하고요. 인사 교육 업무가 있고요. 또 교육 어떤 기획이나 교육 분야의 어떤 직무가 좀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일부 교육으로 따로 인사 교육 내지는 교육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인사 HR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사 HR 업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었는데 자, 인사와 교육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상의 그런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사실 인사 업무 자체
자체가 그죠? 뭐 인재를 채용해서 또 그런 인재를 어떻게 회사의 기준에 맞게 양성할 것인가, 그죠? 적합한 인재로 양성할 것인가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사실 교육이란 건 그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개발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적인 뭐 세부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 직무에요. 이 교육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사 직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고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인사 업무가 어쨌든 상위 개념의 직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HR 저희가라고 부르는 인사 업무는요, 뭐 직원 채용, 또 채용한 직원들을 어떻게 조직을 또 조직에 집어넣을 것인지, 그죠? 어떤 조직 체계를 구성하고 또 직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육을 시키고 또 평가를 통해 또 승진, 그죠?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 뭐 기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직 관리 등의 그 부가적인 업무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인재 육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직무가 인사 교육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잡아놓은 물고기를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키워낸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어떤 의미로 이 인사교육 직무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원 학생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과에서 연극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 역할은 사람들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이제 역할을 맞는 배역을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때 제가 좀 연극 결과도 좋았고 또 저도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알아보다가 인사교육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네. 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인사교육의 직무는 회사의 비전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고 회사 내 조직원들을 역량을 개발시키고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연극을 하면서 모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인사교육직까지 이렇게 희망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민우 학생은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인사교육직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저는 인사교육은 단체와 기업 등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한 가지 파트라고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꿈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사람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서 그들을 교육하는 수많은 분야 방법이 분명 인사교육 직무에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입사했을 당시 그 구성원들의 그런 목표나 꿈을 그런 거를 다시 되새겨줌으로써 그들의 꿈과 목표를 이제 더 사회나 그런 단체, 회사에 이익게끔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일 자체가 본인에게 좀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두 학생이 왜 인사교육 직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때요, 이사님? 방향을 좀 잘 잡은 것 같으신가요? 예, 뭐 어쨌든 좀 경상계열 전공자도 아닌데 뭐 부분적으로 포인트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인사교육 업무도 기본적으로 인사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죠? 내가 사람들을 또 내부 직원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또 만족시켜주고 또 이렇게 좀 자기 개발시켜줄 수 있을지 이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가원 학생 말한 것처럼 조직원들의 역량 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인사 교육 업무의 핵심이고요. 또 민우 군이 얘기한 뭐 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의미긴 하지만 직원들이 또 우리가 좋은 인재를 채용을 해도 이게 또 2년, 3년 다니다 보면 또, 그죠? 분명히 뽑을 때는 인재가 될 것 같았는데, 그냥 평범한 또 사원, 직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입사했을 때 본인의 그런 열정이나 또 어떤 직무 전문가로서의 목표를 사이사이에 틈틈이 이렇게 또 각인시켜주고 또 개발시켜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두 학생이 얘기한 것이 다 사실 인사교육 직무의 핵심 네. 중 일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핵심 내용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향 설정 자체는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교육 직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업무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예, 먼저 인사교육 직무의 핵심은 우선 회사 임직원의 어떤 성과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또 경력 개발, 자기 개발을 위한 필요한 교육을 찾아내서 또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필요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 또 평가하는데 거기에서 또 구성원들의 어떤 역량 자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기여가 되는지를 또 필요한 경우에 수치화해서 네. 예, 저희가 또 그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요 업무로서는 임직원들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개발 과정 또 운영, 또 교육 성과 측정, 자기 개발 지원 등 어쨌든 교육과 역량 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정확한 목적성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교육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의 또 비전과 회사의 사업, 그죠? 핵심 또 역량 같은 뭐 아니면 또 기타 경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건데요. 임직원들의 어떤 경력 개발 요구되는 교육적인 니즈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체계, 육성 체계를 또 수립하고 또 뭐 단기적으로 또 한두 달 뭐 교육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경우에 그죠? 뭐 3달 또는 해외 연수를 보낸다든지 하는 장기적인 또 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연간 교육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것도 인사교육 직무의 이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교육에 대해서 목적성 자체를 수립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뭐 이제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과정에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짜여지면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죠? 교육이라는 게 그냥 뭐 어떤 모아만 놓고 뭐 이렇게 그냥 동영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교육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상자들을 또 분류해야 되고요. 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뭐 여기에서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뭐 사내 자체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또 외부 교육기관에 뭐 의뢰하거나 외부 네. 강사들을 섭외해서 하는 그 위탁교육 형식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게 두 학생 자체가 철학과 전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와의 연관성은 좀 어느 정도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인사교육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전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요즘에 인사 쪽, HR 쪽의 채용 트렌드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경상계열이나 뭐 법학과, 뭐 필요하면 또 교육 심리 쪽 이렇게 채용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공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또 이렇게 항상 제가 현장에서 얘기만 하면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올 상반기 CJ그룹에서 신입사원 채용할 때 제가 그 공고 포지션 좀 분석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CJ 푸드빌이라는 곳에서는 인사 업무 채용하는데 상경 계열 우대 전공이라고 써 있어요. 네. 우대 전공 자체가 사실은 그죠? 필수 조건 아닌데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뭐 또 교육 파트 같은 경우는 또 교육학, 교육공학 전공자 우대라고 써 있고 또 CJ 프레시웨이라는 곳도 있는데 그쪽은 인사하고 전공 무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그룹사 안에서도 계열사 따라서 직무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전공에 좀 우대를 하는 경우 또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인사 그냥 일반적인 인사 쪽보다 교육 쪽은 교육학 전공자나 좀 사실은 뭐 심리학 쪽이나 그런 관련 전공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은 이 인사 교육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원 학생 지금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외국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교육 봉사 활동이나 네. 좀 기업 인턴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진 2학년 학생이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민우 학생은요? 저도 현재 한국평생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사 자격 2급을 취득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토익과 학과 점수에 대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또 어떤 것들을 쌓아놨을지 궁금합니다. 자, 스펙에 대해서 저희가 칠판에 적어봤는데요. 한번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짠! 자, 먼저 가원 학생은요, 교직 이수, 또 배낭여행이라고 적어줬고요. 민우 학생은 새내기과 대표,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의 간부라고 적어줬는데,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본인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게요. 가원 학생부터. 네, 저는 교직 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교직 기술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직 기술을 하고 있고요.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갔었는데 해외 여행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좀 사람과 문화의 다양성을 좀 더 절실히 몸소 체험했고 또 국가의 성장과 사람이 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린 나이지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민우 학생은 세 가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런 세 가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인사, 교육, 직무 이런 걸 딱 생각해보면 되게 막연한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에 현재 가장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 나이 때 맞춰서 했던 건데요. 처음에 대학교 처음 들어오자마자 새내기 과대표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새내기 과대표 하면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겪다 보면 진짜 굉장한 많은 그런 인간관계부터 해서 진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건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제 스펙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많을 정도로 굉장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더 다양하게 그래도 이 일을 제가 마스터했을 경우 그리고 다른 아르바이트로 옮기는 이런 돈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문대학 동행학생회에서 학생회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는 새내기 과대표보다 좀 더 약간 확장된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런 새내기 과대표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의 한 10배 정도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심판으로 찝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홈쇼핑에서 물건 많은 것 같았어요. 줄줄줄줄 본인의 스펙에 대해서 자랑을 해주셨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가원양 같은 경우는 뭐 좀 인상적인 부분이요. 교직 이수했다는 거, 뭐 인사 교육도 어쨌든 그죠? 뭐 대상은 이제 뭐 일반 학생들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방식은 어떤 교육 과정을 또 수립하고 또 교육하는 부분의 업무이기 때문에 교직 이수한 거는 그래도 조금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될 것 같고요. 네. 외국어는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인사 쪽이 제가 뭐 전에 프로그램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채용 자체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좀 경쟁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채용의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또 대기업이나 주로 좀 체계가 갖추어진 곳들은 해외 인력들을 또 채용하거나 그죠? 해외 관련된 업무 수행자들은 또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사 교육 담당자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뭐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네. 민우 군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경험적인 측면에 좀 강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핵심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원하실 때는 내가 뭐 다양한 경험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다양한 뭐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는 건 논리적으로는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맞겠지만 그걸 다 그대로 믿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경험 중에서 특히나 그죠? 인사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뭐 예를 들어 아까 학생회 간부나 새내기 대표 그런 좀 꾸준하게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뭐 그럴 때 또 앞에 나가서 그죠? 리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면 좋겠고요. 두 친구 다 조금 보완한다고 하면 아직은 또 학년이 뭐 여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교육학이나 경영학 쪽을 교육공학 같은 쪽을 복수 전공이라도 하면은 또 약점 보완이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 학생에 대해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학생 역시도 신상진 이사님께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원 학생 먼저 질문해 볼까요?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사교육에 관련해서 취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스펙이 있는가 그게 정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인사교육 관련 대학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걸 진학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아니면 경상계열 쪽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먼저 대답 먼저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대졸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인사 쪽에서 꼭 뭐 석사 학위자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히 인사교육 쪽 같은 어떤 연수나 교육 어떤 세부 직무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일부 뭐 박사 인력을 오히려 그죠? HR이나 인사교육 관련된 채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뭐 말씀하신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는 주로 뭐 산업 조직이라든지 그죠? 좀 약간 특수대학원 쪽이 많은데요. 뭐
본인이 혹시라도 취업에 여의치가 않다거나 좀 내가 전문성을 더 키워서 도전하고 싶다고 하면 가셔도 되지만 꼭 그게 필수적으로 선호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대학을 꼭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예. 복수 전공하는 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좋습니다. 자, 민우 학생도 한번 짧게 질문해 볼까요? 네, 사실 인사교육 직무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엔 마지막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스타 강사 이미지들밖에 제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인사교육 직무 그런 담당자들하고 그리고 현재 이런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시는 스타 강사분들하고 그렇게 그 인사교육 쪽만의 그런 독특한 그런 일들이 있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아직은 이제 세부적인 뭐 실제 인사 교육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모르셔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인사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상 교육 계획을 세우고 또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사 교육 담당자가 강의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신입사원 집체교육 그런 때는 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뭐 대리나 과장, 뭐 간부들 대상으로 하는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과정은 대부분 전문 강사나 사내에서 또 전문성을 키운 가지고 있는 분들 내부 강사로 섭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인사교육 담당자가 뭐 스타 이렇게 강사처럼 나가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네. 그런 분들을 오히려 섭외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두 학생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보니까 가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외국계 회사 예,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인사 교육 업무는 채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 기업군들을 좀 본인들이 사전에 탐색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또 그나마 더 또 기회가 없는 게 사실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고 일부는 뭐 사실 다른 직무로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좀 직무 보직 변경을 통해서 이제 HR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지원하시는 특히나 무조건 그냥 언제 뽑나 이렇게 공고만 기다리고 계시면은 정말 이제 1년 동안 거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예,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우 학생에게도 당부 한마디 해주셔야죠. 뭐 민우 학생은 제가 볼 때 어떤 아까 보니까 활동적이고 오히려 경험적인 측면에는 정리만 잘하면은 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아까 얘기한 자격 과정이라든지 좀 더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좀 좀 스펙적인 측면이나 어떤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지식적인 측면을 좀 더 보강하시면은 또 뭐 어떤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모쪼록 두 분도 이 말씀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김가원, 이민우 학생 모두 감사합니다.